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오늘도 화생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나운서 정재입니다.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오늘도 지연님이 가져오신 주제 굉장히 핫한데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예요. 사실 요즘엔 여름뿐만이 아니라 그냥 매일 바르는 화장품 중에 하나잖아요. 365일 네, 바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 이 꿀팁을 알려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어요. 그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하면 웬만큼 만족스러운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 네,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실 자외선 차단제는 이 모든 화장품 중에 가장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는. 왜냐면 어떤 거는 빡빡하고 어떤 거는 너무 끈끈하고 하얘지거나 너무 물렁물렁하거나 뭐 이러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웠거든요, 사실. 예. 네.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셨어요? 저는 사실 성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따져보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주로 리뷰 아니면 친구들 추천 이런 걸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예,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으셨어요? 사실 딱 이거다. 이게 내 자외선 차단제다. 이런 제품은 아직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예, 저는 네. 그럴 거라고 짐작했어요. 아, 정말요? 예,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제는 100%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좀 전에 지혜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뻑뻑하고 끈끈하고 또 바르면 하얗고 또 백탁이 심하고 또 갑갑하고 불편하고 그렇죠? 네. 예, 이것이 자외선 차단제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아, 이게 자외선 차단제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자외선 차단제가 왜 그러한 특성을 띠는 걸까요? 예,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은 크게 무기 성분과 유기 성분으로 나누는데요. 네. 무기 성분은 그 입자의 물리적인 배열을 통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고, 네. 유기 성분은 그 분자의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무기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무기 성분은 광물질인데 이 광물질 자체가 끈끈하고 또 하얀색을 띄어서 얼굴에 바르면 부자연스러운 그런 하얀 막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뻑뻑해서 많이 넣을수록 뻑뻑해서 네. 발림성이 좋지 않고요. 바를 때 밀리고 뭉치고 흘러내리고 그리고 각질이 부각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 성분도 원료 상태에서는 그냥 가루인데 이것이 기름과 그리고 용매에 잘 녹는 그 지용성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굉장히 유분이 많고 번들거립니다. 그 유기 성분은 벤젠고리를 함유한 아로마틱 그 분자예요. 그래서 휘발성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눈 주변에 바르면 눈이 따끔거리고요. 네. 그리고 가만히 놓고 이렇게 바르고 놔둬도 그게 그 휘발이 돼서 눈에 들어가서 눈시림을 유발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눈시림 때문에 유기자차를 아예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처럼 성분별로 단점이 있는 데다가 또 자외선 차단제는 엄청 바르는 양이 많죠. 그렇죠. 예, 바르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단점이 더 극대화돼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100% 내 맘에 드는 것을 찾기는 힘들고 다만 단점을 줄인 제품, 사용감을 개선한 제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성분 자체에 원래부터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제품을 찾기라는 사실 그냥 어려운 것 같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선택을 할 때 그래도 무엇보다 정해야 된다는 그런 우선순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무기자차? 아니면 유기자차? 어떤 것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 저도 과거에는 무기를 선택할지 유기를 선택할지 아니면 무기와 유기가 혼합된 혼합을 선택할지 네. 그거부터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시중에 이제 그 성분 정보 중에 무기는 그 네. 지성 피부에 더 잘 맞고 맞아요. 유기는 건성 피부에 더 잘 맞다. 그리고 무기는 좀 더 순하고 유기는 좀 피부 자극이 있다.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정보에 저도 휘둘려서 저도 이 성분부터 파악하고 제품을 고르려고 그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근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성분에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화장품은 안전하고 네. 예, 자외선 차단제도 이미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분을 우선해서 제품을 고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성분이 아니라 내 피부에 잘 맞는 사용감, 그리고 내 감각과 취향에 만족스러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분을 아예 볼 필요가 없을까요? 물론 내가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가 반드시 무기여야 한다, 혹은 반드시 유기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확실한 선호가 있다면? 예, 분이라면 네. 성분을 봐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만 좋은 사용감 위주로 좋은 내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고 싶다. 그렇다면 굳이 성분을 볼 필요가 없어요. 성분을 본다고 해서 내 그 사용감이 좋은지 내 취향이 만족스러운지 그거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분표를 안 보고 자외선 차단제를 고른 지 꽤 되었답니다. 아, 정말요? 네. 화장품 전문가인 이 지연님이 성분을 안 보고 이제 화장품을 고른다고 하니 의외기도 하면서 저처럼 모르는 사람한테는 조금 마음이 놓이는 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성분표를 보지 않고 어떻게 좋은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첫 단계는 네. SPF 지수를 결정하세요. SPF. 예, 네. 자외선 차단 지수를 결정하는 네. 건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지속 시간이 충분하면서 사용감까지 좋은 제품을 고르려면 SPF 30에서 35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용감과 SPF의 지수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성분이 많이 들어가야 하고 많이 들어갈수록 아까 말했던 그 성분의 단점이 굉장히 부각이 되죠. 예. 네. 보통 SPF 30에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한 7에서 15% 들어가요. SPF 50에는 20에서 30%나 네. 들어갑니다. 그만큼 SPF 50은 SPF 30에 비해서 눈시림도 더하고 백탁도 더하고 사용감 불편함도 더 많게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 지수를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에 느끼는 그 불편함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SPF 30에서 35를 고르면 지속 시간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엄청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야외 활동을 한다면 SPF 한 50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예. 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는 SPF 30만으로도 하루 종일 자외선을 차단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론적으로 SPF 30은 적어도 7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정도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네. 줍니다. 물론 땀을 흘리면 자외선 차단제가 지워져서 그렇겠죠. 예, 덧발라야 하고 네. 그 지속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거는 SPF 50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SPF 30이면은 지속 시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연님의 제안을 좀 종합해보면 무기와 유기 상관없이 SPF는 30에서 35 사이가 적당하다. 네. 이렇게 할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그 다음 단계도 있을까요? 예, 그 다음은 네. 뭘까요? 뭘까요? 그 다음은 네. 가격이에요. 가격 중요하죠. 네, 네. 가격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적어도 2만 원대 후반에서 3만 원대 중반 사이를 추천합니다. 그래요. 예. 그 정도가 조금은 뭔가 성분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측정을 하신 이유가 있을 네. 텐데요. 왜냐하면 가격이 그 자외선 차단제의 완성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네. 사실 자외선 차단 효과만 놓고 본다면 10,000원대 제품을 사도 괜찮아요. 네. 자외선 차단 효과는 충분합니다. 네. 그러나 사용감을 위해서는 적어도 2만 원대 후반의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자외선 차단 성분 중에도 원료 상태에서 사용감을 개선하기 위해 화학적 처리를 하는 원료들이 있거든요. 이런 원료가 가격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 성분은 입자를 나노화하면 사용감이 훨씬 개선이 돼요. 네. 훨씬 가벼워지고 백탁도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유기 성분의 경우는 입자를 폴리머로 코팅을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 네. 코팅을 하면 눈시림이 줄어듭니다. 나노 입자 성분, 폴리머 코팅 성분이 가격이 좀 더 비싼 고급 원료입니다. 또 사용감을 개선하려면 그 질감 개선제, 연화제,
또 유화제, 보습 성분 이런 것들이 함께 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10,000원대의 저렴한 제품보다는 네. 20,000원대 후반에서 아. 30,000원대 중반 정도의 제품이 대체적으로 사용감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혹시 더 비싼 제품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돈을 더 쓰고 싶으시다면 제가 안 그래요? 말릴게요. 예. 네. 더 비싼 제품도 물론 좋죠. 더 비싼 제품은 사용감도 좋고 또 향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또 브랜드도 굉장히 알려진 그런 브랜드를 살 수가 있겠죠. 한 4, 5만 원, 그 5만 원 이상 투자를 네. 한다면 그런 브랜드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사용감과 품질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2만 원대 후반에서 3만 원대 중반 정도도 충분합니다. 네. 첫 번째 SPF 지수 기준, 또 두 번째는 가격 기준. 그 다음의 기준은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여기까지만 해도 그 고르는 제품의 수가 많이 줄었을 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더 좁혀야죠. 네. 네, 여기서 저는 그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들이 만든 자외선 차단제를 빼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의외인데요. 빼라고요? 네. 네, 왜일까요? 왜냐하면 천연 유기농 브랜드에서 나온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 브랜드들은 그 천연 성분만 써야 하기 때문에 유기자차는 못 쓰고 네. 무기 성분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기 성분 중에서도 논나노만 고집합니다. 나노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논나노만 쓴다고 다들 그렇게 주장을 하죠. 네. 근데 논나노란 입자를 나노화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입자를 나노화하지 않으면 백탁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또 뻑뻑합니다. 그래서 사용감이 좋을 수가 없어요. 또한 질감을 개선하는 성분이 자외선 차단제에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성분도 주로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유기농과 천연 브랜드들은 이것도 사용을 자제합니다. 그래서 사용감이 더 떨어지게 되죠. 천연 유기농 그 자외선 차단제는 그 자연에 가까운 성분을 더 선호하거나 아니면 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의미가 그렇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사용감 위주로 판단한다면 화학 성분을 제대로 쓴 자외선 차단제에 비해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오늘 저는 좋은 사용감을 위주로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연 유기농 제품은 권하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단계들이 남아있을까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예, SPF 지수를 선택했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가격을 선택하고 그중에서 천연 유기농 제품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다지 많은 제품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제 그중에서 내 피부에 맞는 점도를 가진 제품을 선택해야겠죠. 점도요? 예, 그러니까 지성 피부는 지성용을, 아. 예, 건성 피부는 건성용을. 지성 피부는 너무 유분이 많고 크리미한 제품은 제외하고요. 네. 그리고 건성 피부는 광고에 볼 때 그 점도가 묽거나 아니면 광고에서 피지를 흡수한다, 피지를 제거해준다. 이런 표현이 있는 제품을 제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고 나면 정말 몇 제품이 남지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장에 가서 그 제품들을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아. 거예요. 예, 발라보고서 어느 제품이 백탁이 가장 적은지, 흡수가 잘 되는지, 바른 후에 마무리감이 가장 좋은지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네.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좀 단계가, 예. 네, 그렇죠. 예,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살 수 없다면 사용 후기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 후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꼼꼼하게 백탁이 어느 정도 있다, 발림성이 어떻다, 바른 후에 피부 느낌이 어떻다 이런 것을 네. 그 리뷰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과 감각에 따른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백탁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거나 눈시림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면 그런 단점이 꽤 있는 제품이라는 의미이므로 네. 그런 네. 제품은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 후기에서는 무난하게 잘 발린다. 또 피부가 편안하다. 이런 정도의 평가가 우세하다면 그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밖에도 향에 대한 자신의 취향, 또 네. 브랜드에 대한 신뢰, 중요하죠. 예, 디자인 선호, 예, 이런 거를 반영해서 최종 제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분표를 보지 않고도 오직 그 라벨에 표시된 정보와 가격, 그리고 자신의 감각과 취향만으로도 네. 쉽게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방법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지연님께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먼저 안전을 걱정하죠. 그리고 성분을 따집니다. 성분 위주로 고르기 때문에 사용감에서는 계속 불편함이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고르는 네. 방법을 제안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는 식약처가 관리하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네. 그만큼 그 성분별로 사용 제한을 두는 등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물론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매우 안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성분에 대한 걱정을 접고 사용감이 편한 제품, 내 감각과 취향에 만족감을 주는 제품을 위주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연님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주신 그 방법들로 저도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살 때 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